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하려 합니다. 하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시프트, 그리고 연일 화제 중심에선 수베로 감독을 대전에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장석 키움 히어로즈 전 대표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경영권, 그리고 향후 구단의 운영 방향 등 이제 히어로즈를 둘러싸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베로 감독, 지난주 금요일 제가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수도권 경기 취재를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지방 출장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지방 출장을 제가 다녀오면 이제 안에 사무실에 좀 일도 쌓이고 페이퍼워크도 막 많아지고 막 각설하고 아무튼 수베로 감독의 수비 시프트를 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야구장 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자실이 조금 위에 있거든요. 네. 수비수들 움직임이 바로 보이죠. 정말 장난 아니더군요. 외야수가 뭐 4명으로 그냥 순식간에 쫙 벌어질 때도 있고 내야 움직임도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볼 카운트별로 선수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막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선수들 체력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바쁘군요 했더니만 하나 관계자. 우리는 젊은 선수들도 많고 체력 훈련도 잘해서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개막전 엔트리 연령 하나가 엄청 젊어졌죠. 제가 이제 그날 흰색 자켓을 좀 입고 갔는데 수베로 하나 감독이 뭐 looks good.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저한테 칭찬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똑같은 옷으로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군요. 구단 프런트에 제가 지마켓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베로 감독보다는 조금 더 형입니다. 사실.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좀 기에 조금 눌렸다. 경기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좀 긴장이 좀 되더군요. 유지현 이제 LG 감독이 수베로 감독을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이거 상남자구나. 상남자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좀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유지현 감독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수베로 감독의 이런 변화, 개혁, 뭐 새로운 어떤 야구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들 본인도 하위권 팀을 맡았으면 뭐라도 했을 거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수베로 감독의 이 시프트가 뭐 그냥 수베로 감독의 새로운 야구에 대한 어떤 뭐 좀 대명사처럼 됐는데 하나가 26일 이제 5할 승률 -3입니다. 좀 27일 경기를 바로 앞두고 있고 시즌 초반이지만 9인대 뭐 1위랑 3게임 차 아직은 뭐 시작인 것이죠. 1위 LG를 상대로 뭐 19득점 쫙 하기도 했고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베테랑들을 다 보낼 때만 해도 우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뭐 SK에서 뛰었던 킹엄 지금은 킹홈이죠. 이제 히엇에 이제 카타나 딱 씌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대만에서 또 카펜터 선수 데려올 때만 해도 팬들도 그렇고 여러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수 기대가 많이 안 된다. 뭐 그리고 어떤 뭐 몇몇 단장은 이러다가 뭐 하나 100패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카펜터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또 개막을 앞두고 베테랑들 막 줄줄이 내보내니까 그래도 베테랑이 있어야 시즌 치르는데 이거 뭐 너무한 건 아닌가 저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겠느냐 누구를 뛰게 하려고 저러느냐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사실 하나의 시즌 시작이 참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봤지만 선수들의 의식 변화가 크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는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박찬혁 하나 이글스 사장이 한 선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수베로 감독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선수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딱 워딩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이제 박찬혁 대표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 뭐 정말 본인도 놀랐다고 그러고 수베로 감독에 대해서 칭찬을 막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데려왔으니까. 네. 팀에서는 사실 이제 시작부터 뭐라도 이제 좀 충격 요법을 주고 싶어 했어요. 뭐 계속 하위권에 좀 머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좀 얕잡아 보이면 최약체라고 상대 팀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즌 초반에 왜 강하게 좀 밀어붙입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수베로 감독이 시즌 들어가기 전에 캠프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본인의 플랜 있죠.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크게 무리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약간 팀 운영에 변화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이 된 거라고 하는데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수베로 감독은 이제 몇 팀은 강팀이던데 아주 소수팀 나머지 팀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시즌 초반에 한 바퀴 돌아봐야 알겠지만 그 강팀 중 하나는 NC 지난해 우승팀 우승팀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수베로 감독 선수의 예전 커리어 뭐 당연히 존중하죠. 근데 지금 현 컨디션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 그 선수가 지닌 역량을 최우선으로 좀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군에서 2군으로 선수가 내려갈 때는 좀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유 없이 2군으로
선수를 내리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 이야기는 2군에 있는 지금 오선지 선수의 콜업 가능성을 묻자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의 시프트가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2군에서도 시프트 준비를 해서 1군 온다 그러는데, 시프트는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외에 이제 선수들이 좀 인지도 잘해야 되고 서로 간에 좀 믿음도 있어야 가능한데,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투수, 야수 간의 신뢰 좀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는 굉장히 시스템 전반에 이 부분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퓨처스 리그 이제 최원호 감독한테 정중하게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베로 감독이. 근데 이제 자칫 2군 운영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2군 선수들도 시프트 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원호 감독도 알겠다 오케이 이야기를 했는데, 팀 전체 이제 변화 메시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프런트, 그리고 프런트 고위 관계자, 사장, 단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수베로 감독이 처음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화상 인터뷰할 때 그때 말했던 부분들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야구 철학들, 이걸 그대로 하네요.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상황이 바뀌면 전략 수장, 자, 뭐 이 산으로 가려다 이 산이 갑자기 아니면 저 산으로 바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명분을 두죠. 뭐 현실에 맞게 바꾼다고 하는데 대폭적인 수정을 취하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그냥 본인의 어떤 철학대로 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공력이 있는 감독이다. 내부 평가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수년간 하위권을 전전할 때, 자, 이제 제라드 호잉이나 뭐 레전드 선수들, 김태균, 정근우, 이용규, 이 선수들을 제외하면은요, 야수든 투수든 그냥 하나 스탠다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에서는 조금 잘해줘도 그냥 하나에 잘하면 막 띄워줍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막 호들갑 들립니다. 막 와, 유망주다 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는 주전으로 뛰기 힘든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솔직히 뭐 그런 기사, 저 호들갑 떠는 기사 저도 많이 썼죠. 네. 노시안 선수가 지금 뭐 26에 이제 23타점으로 타점 1위잖아요. 노시안 선수는 그냥 하나 스탠다드가 아니고 그냥 KBO 리그 스탠다드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슬럼프가 길어지면 그건 그냥 실력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깜짝 활약도 길어지면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장석 전 대표가 출소를 했어요. 키움 히어로즈에 지금 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차기 행령으로 복역을 했죠. 이장석 전 대표가 최근 상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8월 초가 만기 출소인데 뭐 석 달 정도 가석방이 됐죠. 빨리 나왔는데 뭐 모범수였다고 해요.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 3년 6개월 징역 확정. 그리고 2018년에 그 당시에 트레이드 뒷돈 거래 파문이 불거지면서 이장석 전 대표가 무기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행령으로 실형을 받으니까 이제 KBO 상벌이가 영구 실격 처분, 조금 더 강한 거죠. 정운찬 총재가 이제 최종 승인을 좀 했는데 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키움 구단이 투명 경영을 선언하면서 이장석 전 대표가 허민 이사회 의장을 영입을 했어요. 구단에서 그냥 영입한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이장석 전 대표가 허민 이사회 의장을 영입을 한 건 맞습니다. 지금 허민 이장이 구단주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에 새로운 이제 사장이 왔죠. 허홍 대표, 신인 대표인데, 이 허홍 대표는 허민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야구계 이제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지만은 야구단의 대주주 권리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재산권이나 마찬가지라서 기본권.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의 법인명을 보면 서울 히어로즈인데요. 키움은 네이밍 스폰서인 거죠. 근데 이장석 전 대표가 27만 7천 주로 67.56%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분입니다. 박지환 씨가 10만 주 24.39%, 남군종항 전 부사장이죠. 1만 3천 주 3.17%, 그리고 조태룡 전 단장이 2만 주 4.88%인데, 뭐 지분으로 봐도 뭐 이장석 전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이장석 전 대표는 모든 야구단 운영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주주입니다. 허민 의장의 이제 향후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데, 이장석 전 대표가 출소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구단 운영에 관여를 못합니다. 주인은 맞는데 야구단 살림에 관여를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구 실격을 당하면 KBO 총재가 나서도 지금 규약상 영구 실격은 풀 수가 없습니다. 허민 의장의 역할도 당분간 좀 바뀔 가능성도 낮고, 지난해 이제 허홍 신임 대표를 선임을 이제 승인하는 그 자리였죠. 주주총회를 딱 여는데 이장석 전 대표 대리인만 참석을 했어요. 나머지 주주는 오지도 않았다 그래요. 왜냐면 와봐야 그냥 반대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끝이니까. 허민 의장이 추천한 인물, 그죠? 허홍 대표를 그대로 대표가 됐다는 것은 여전히
이장석 전 대표하고 허민 의장하고 뭐 같은 지점을 좀 바라보고 간다. 뭐 이렇게 추측이 나오죠. 당연한 거고. 지난해 불거졌던 허민 의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었죠. 등등 뭐 선수들한테 말해 뭐 캐치볼 또 해라. 그다음에 본인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같이 뭐 야구해서 이 뭐 갑질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허민 의장이 이제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법적 다툼도 예고를 했다가 철회하고 그래서 2개월 자격 정지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는데 불명예죠. 불명예인데 근데 명예직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사회 의장으로 좀 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허민 의장하고 이장석 대표가 뭐 이거 보통 관계 아니구나. 뭔가 지분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판에서는 이를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확인은 어렵지만 조만간에 조금 더 뭔가 명확한 부분들이 드러나겠죠. 나머지 주주들은 사실 이제 야구단이 매각되기를 좀 희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야 이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구단 운영에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파워도 뭐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재미교포 사업가죠. 홍승호 레이니어 그룹 회장과의 지분 다툼 문제 있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거 불씨 그냥 꺼진 거 아닙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고. 히어로즈 구단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SK 와이번스는 2군 훈련장 등 부동산을 제외하고 야구단은 1,000억 원의 매각이 됐는데 히어로즈 구단은 서울 연고지와 고척 스카이돔을 사용하는 등 뭐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에 뭐 막먹는, 1,000억에 맞먹는 또 1,000억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사건 사고가 좀 잦다는 이미지 이거 마이너스죠. 팬덤이 상대적으로 작은 인기 구단이 아니라는 부분들 이것도 뭐 가치 평가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서울 연고지 부분이 워낙 뭐 대단합니다. 이장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뭐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안팎에서 나옵니다. 예, 이 전 대표가 야구단 운영을 하려면 연구 실격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총재도 못 푼다 그랬잖아요. 규약상, KBO 규약상. 그러면 행정소송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석 전 대표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규약사, 회원사의 책무, 구단주의 역할, 논란이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KBO에서는 당시 연구 실격 처분을 할 때 법률 자문 다 구했다 그래요. 향후 이제 법적 대응을 한다 그래도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문제가 좀 더 시끄러워지면 야구단 구단주로서의 역할 제한에 대한 뭐 이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히어로즈 구단의 이제 회원사 자격에 대한 이 부분 뭐 좀 더 논란이 훨씬 커지는 부분인데 히어로즈 구단이 10개 구단 중 유일한 자생 구단이죠. 야구계 뭐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머지는 또 대기업 구단이다 보니까 기업 구단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뭐 이단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젊은 선수를 키워내는 이 뭐 시스템 그리고 자생력에 기반한 야구단 운영 뭐 모델 마련한 부분들 그리고 흑자 구조 뭐 여하튼 뭐 제가 지난해까지 뭐 4년 연속 흑자였으니까요. 뭐 성공 사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타 구단 그리고 리그 전반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장석 대표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수년간 이장석 대표가 복역하고 있을 때 막 구단 다 떠났어요. 구단이 지금 구단의 주요 요직은 허민 의장하고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오너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죠. 뭐 아니면 이제 모든 권리를 뭐 양도하는 절차를 밟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내가 권리를 찾겠다. 아니면 권리를 다 넘겨줄게. 둘 중 하나일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